자, 그러면 3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8연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게 시즌 최다 연승입니다. 그 이후에 연패에 빠지나 싶었지만 바로 또 살아나서 계속해서 상위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아까 뭐 유준상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한 점차 팽팽한 승부에서도 기어이 승리를 가져간다는 게 하나의 진짜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패가 없고 네. 접전 상황에서 강해야 되는데 이 강팀의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하나는 그런 면에서 올해 조금 그래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나 마운드의 힘이 가장 강력한데요. 지난주만 놓고 보면 한화의 팀 평균 자책점이 2.86. 유일한 2점대 팀입니다. 다 3점대, 4점대, 뭐 어느 팀은 뭐 6점대 막 이런데 하나만 2점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운드 힘이 강력하고 선발도 강력하지만 생각보다 하나의 불펜도 네. 올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사현 선수가 좀 스텝업을 했다. 좀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불펜 투수들도 조금씩 분발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나가 좀 올해는 좀 해볼만 하겠다. 접전 상황에서도 좀 힘이 생겼다.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진짜 시험대에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좀 이번 주부터 뭐 LG, 기아, 삼성, 부연전 기간에 만나는 팀들이 다 좀 만만치 않은 팀들이거든요. 네. 이 기간을 좀 잘 보낸다면 뭐 정말 뭐 하나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번 9연전을 좀 잘 보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9연전이 LG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LG 다음 기아, 그다음 기아 그리고 삼성.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한화의 전력 그리고 이제 그걸 상대로 하는 LG, 기아, 삼성.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나의 상승세가 지금 한 3주 정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가 야구하는 거 보면 되는 집안 같아요. 그 3월 달에 LG가 한창 연승 달릴 때 그런 모드거든요. 네네. 하나가 뭘 해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 일요일 날 경기에서 9회에 한 점 차에 그 2사 1, 2루에서 김범수 선수를 내세웠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투수가 좀 없었나 싶었는데 거기서 또 막아냈잖아요. 사실 3루 땅볼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코스 안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야구가 될 때는 또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가 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가 투수가 워낙 좋아요. 선발이 일단 좋고.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부진했던 엄상백도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폰세는 워낙 지금 막강하고, 유현진 좋고, 네. 와이스 좋고, 문동수 토요일 날 완전히 완전히 뭐 극강 모드고 이러니까 이게 연패를 빠지지 않을 것 같은 팀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즌 예측을 여기 이 자리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한화를 5강으로 꼽았던 저를 포함해서 한화를 5강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선발. 그러면 잠깐 5강은 어디 꼽으셨죠? 지금 하나만 강조하시는데. 기아, 삼성, LG, KT, 한화인데 이제 한화가 좀 이제 애매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불분명하다, 의문보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하나 5강에 꼽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저랑 조금 이제 있었어요. 좀 별로 없었다고. 근데 이제 대체로 좀 이제 다른 분들을 좀 의견을 들어봐도 네. 하나가 좀 다크호스거나 5강에 들어갈 수 있다. 약간 그 언저리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이유는 선발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의문보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사실 4강 네 팀까지는 여기는 좀 셀 것 같고 네. 그 밑에 5위는 예상을 못 하겠다. 두산 하나 SSC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조금 그래도 낮게 봤던 거는 타선이에요. 타선이. 근데 지금 3주 동안 타선이 지금 활발하게 터지고 있거든요. 네. 노치안하고 플로리오 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너지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야구를 보면 이 작년까지의 행복 수비가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비를 그리고 심우준한테 타고 가면 그냥 딱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아웃시킬 것 같다. 네. 그런 수비를 하니까 잘 데려왔네. 타격이 조금 약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2할 오픈 이상은 선수입니다. 그또 한화가 기대했던 부분은 뭐 공격력보다는 좀 수비잖아요. 수비력이 아닐까. 근데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해주고 또 이닝을 또 많이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한화가 좀 그 부분을 계속 좀 시즌 끝까지 좀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주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한화, 그리고 또 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또 한 팀이 있죠. 바로 롯데입니다. 자, 롯데가 이
하나 뒤에 바로 롯데가 자리하면서 두 팀이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경기는 내주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위닝 시리즈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금요일 토요일 날 경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어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는 4대 13으로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투수들이 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정철원, 전민재 사실 올해 트레이드로 이 온 선수들이 너무나 네. 잘해주고 있고 특히 뭐 전민재 선수는 올해 이 선수가 누구야 했던 팬들이 이제는 전민재 선수를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존재감이 조금 더 각인된 그런 좀 한 주였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팀 간 격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으면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좀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연패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네. 이거 롯데 팬들도 인정하는 바인데 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네. 언제도 내려갈 수 있다. 네. 네. 지금 현재를 즐겨야죠. 긴장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면 안 돼. 어. 네,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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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를 즐기세요. 뭐 연승 연패를 따지시면 안 돼. 그냥 오늘 한 경기 이기는 데에 만족해. 네, 이게 네, 한 네. 경기 이기고 한 경기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또 화수목이 키움 경기니까 네. 키움이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약하거든요. 로젠버거, 하영민이 빠져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롯데가 좀 유리하죠. 네.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네 팀까지의 성적을 좀 짚어봤습니다. 순위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중에서 두 분께서 좀 언급하고 싶은 팀이 있다면 어디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기아까지는 얘기를 했고, 뭐 KT, SSG, 두산, NC, 키움. 저는 오히려 좀 키움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키움이 지금 뭐 조금 처진 상황이긴 하지만 주말에 SSG랑 3연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리고 나름 좀 저력이 있는 모습이었고 제가 더 좀 주목했던 거는 오선진 선수가 베테랑이 1989년생 베테랑 내야수가 이틀 연속으로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팀을 이제 위닝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27일 경기에서는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는데요. 말로 홈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데뷔 첫 말로 홈런. 18년 만에 제집 말로 홈런. 네. 그리고 사실 그 말로 홈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대에 살짝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타구 속도가 130km인가? 거의 홈런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타구였는데. 아니, 포물선 타구였잖아요. 네, 거의 살짝 넘어갔는데 그것도 폴대를 정말 살짝 때려서 네. 이거 SSG 팬들 입장에서 정말 이거 할 말이 없다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오선진 선수가 정말 극적인 홈런을 때리면서 이틀 연속으로 또 이 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네. 단장님은 뭐 언급하고 싶으신 팀이 있으실까요? 뭐 여러 팀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두산. 두산. 네, 두산이 경기력이 계속 안 좋아요. 보면 야구를 제가 지난주에 두산 경기를 가장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보면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 두산하고 롯데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게 두산이 예전 롯데 같고 롯데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위닝 시리즈. 솔직히 금토는 잘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고요. 네. 일요일 같은 경기 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금토일 날 두산이 질 때 그 시책성 플레이, 시책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8회가 토요일 같은 역전패였나? 토요일이 토요일이 역전패. 이기다가 김태균이 그 8회 무사 3루에서 동점 상에서 나오고 완전 초강수를 뒀는데 거기서 또 역전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정수빈 선수가 외야 플라이 놓치고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해도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정수빈이 놓치나 싶을 정도로 그걸로 그냥 분위기 갔죠. 그렇죠. 갔는데 두산이 지금 이게 이제는 4월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몇 경기 한 3경기밖에 두 경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거의 4월도 거의 끝난 상황인데 시즌 개막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산 야구가 예전 두산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보면 이 오명진 선수 아까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 그 홈런 전까지도 계속 병살 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근데 5월 1일부터 고효준 선수가 합류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샘플 가족 고효준 선수. 그래서 고효준 선수가 지금 2군에서도 되게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고효준 선수한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수한테 좀 고참으로서 불펜에 분위기 잘 끌고 가는 거. 지금 작년에 두산 불펜이 막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 불펜이 정말 바닥이거든요.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고참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불펜은. 그래서 그 역할도 한번 기대해보고 5월 1일부터 조금 약간이라도 반전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외인이 잘 충원이 됐기 때문에 두산의 성적을 예측하면서 저희 중에 거의 2위까지도 예측하신 분이 윤희상 위원이 2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네. 왜냐면 지난 시즌 성적 플러스의 그렇죠. 외인이니까 네. 플러스밖에 없다 여기는 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코라빈 선수라는 좀 좋은 선수가 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잭로그 선수도 조금씩 이제 좀 적응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이 잭로그 선수가 등 뒤에서 날라오는 좀 슬라이더라고 해야 될까? 약간 백도어성으로 날라오는 슬라이더가 있는데 롯데랑 했을 때 그 타자들이 반응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적응해가는 모습. 그리고 케이브 선수도 사실 시즌 초반에 막 몸살도 있고 막 그래서 엔트리에서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좀 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좀 기대 이상. 그래도 이 선수를 좀 잘 데려왔구나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승엽 감독도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살 감기 이후에 그리고 또 타순이 좀 조정되면서 좀 부담을 내려놓은 것 같다.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인 3인방은 어쨌든 좀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좀 한화랑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한 상황이 됐을 때 좀 선수들과 좀 코칭 스태프가 조금 쫓기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가야만 좀 이제 중위권 상위권과의 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위표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 4월 말까지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판도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늠할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순위표는 솔직히 저희가 시즌 전에 예측했던 순위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팀들이 있어갖고 네. 중간에 저 3위, 4위 팀들이 있어서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결국 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네네네. 또 이제 이번 9연전을 치르고 나면 각 팀들의 순위가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쯤에는 많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9연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뎁스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이 뎁스가 좋은 팀들은 버틸 것이고 네. 조금 이제 달리는 팀들은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부침이 좀 있는 그런 9연전이 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때문에 9연전이 결국에 대체 선발에 한 명씩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 10개 구단이 대체 선발까지 괜찮은 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타격이 센 팀, 네. 불펜이 강한 팀, 이런 팀이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연전이 그 좀 흐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아 같은 경우는 1위하고 게임 차가 6.5, 그다음에 2위하고 게임 차가 3.5예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리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9연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을지, 뭐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결국에 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